그래서 두 번째 동시행 관계가 되려거든. 잘 봐. 여기 한번 봐. 쌍무계약의 이제 536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우리 민법에서 규정은 조문 한 개밖에 없어. 근데 이게 여러 군데서 걸쳐 있다 보니까 막 판례도 나오고 복잡해졌지. 쌍무계약이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거절하지 못한다. 이 말은 선이행하기로 한 사람에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의 대금 지급은 요때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은 요때야. 그럼 이때 보면 갑의 입장에서는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지. 따라서 선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동시행 항변권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1번 봐. 3번에 1번에 상속인 나오고 선이행이 불안한 자 나오지? 이렇게 하셔야 돼. 선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잘 들어. 그냥 국어 공부니까 매도인이 먼저 선이행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선이행해야 되겠어? 거절해야 되겠어? 당연히 선이행하기에 이게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않는 말은 매도인이 선이행하기로 했으면 먼저 이행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됐나? 그런데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먼저 이행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하니냐 곤란하리냐 이거 미래 시제야. 그래서 먼저 이행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은 매도인은 10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 매도인은 11월 10일 날 먼저 등기해 주기로 약속했어. 매도인은 12월 10일 날 대금 주기로 했다고. 그런데 11월 9일 날 소문이 매수인이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떨어져. 그럼 매도인이 먼저 등기해 주기로 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기일이 도래했을 때 대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졌지? 그러니까 먼저 등기해 주는 게 편안해, 불안해. 그래서 선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해야 되지만 선이행이 불안한 채무자, 선이행이 불안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그것이 거기에 우리 조문이야. 이게 선이행이 불안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교재는 이렇게 돼 있어. 1번. 여기 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매수인은 11월 12월 10일 날 등기해 주기로 했어. 근데 여기서 갑이 사망하면 갑의 의무는 상속인이 승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상속인도 동시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1번 상속인 동그라미 있죠. 상속인. 그 다음에 선이행이 편안한 자, 불안한 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선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선이행해야 한다. 근데 선이행이 불안한 사람은 거절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배워봐. 채권 양도인. 이게 무슨 뜻이? 채권 양도인이다 밑줄 그시고 채권 양도인도 이렇게 메모하시고 본래 채무는 있다 이렇게 써야 돼. 본래 채무는 존재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금 채권이 있어. 그럼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소유권 이전 채권이 있다고. 그럼 여기서 채무와 채권은 소유권 이전 채권이 있지. 이건 별개의 권리야 이거. 그래서 매도인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서 11월 10일 날 이행하기로 했는데 여기 잘 봐. 매도인은 자기가 이때 등기 서류 넘겨주면서 돈은 병아 네가 받아가거나 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매도인이 채권을 양도했어도 채무는 있냐 없냐? 그걸 보라고. 채권을 양도했어도 지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이렇게 병에게 양도했어도 채권은 양도했지만 채무는 있어 없어? 그러므로 자 이제 병에게 받아가라고 했어 여기서. 그러면 이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안 주고 토지 주시오라고 요구하면 채권을 양도한 갑은 네가 채권 양수인에게 돈 줄 때까지 나도 등기 못 해주겠다 거절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말이 채권 양도인 이렇게 나와도 갑은 본래의 채무자야 이 사람도. 즉 무슨 얘기냐면 동시항변권 인정되는 자는 쌍무계약의 채무자인데 말만 바뀌었다 그런 뜻이야. 이게 채무는 그대로 존재해.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한 사람도 채무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채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거니까 채권 양도와 채무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므로 채권 양도인도 동시항변권 있어 없어? 있잖아 이런 거. 갑이 양도했어 지금. 그러나 갑이 채권만 양도했지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는 여전히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그러니까는 을이 제3자에게 돈 주지 않고 돈도 안 주고 갑에게 토지 넘겨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빈손으로 와서 요구한 셈 아니냐 지금. 병에게 돈을 줄 때까지 나도 토지 못 주겠다 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 이해해버리면 아 채권을 양도했어도 그냥 쌍무계약을 하면 둘 다 모두 채권 채무 부담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채권 채무 있지. 그러니까 채무만 있으면 이 사람은 여전히 동시항변권이 있다 그런 얘기야. 채무자로서. 그래서 쌍무계약의 채무자는 비록 채권을 양도했어도 그냥 뭐 이렇게 막 나오거든. 채권이 가압류되었네 어쩌고 막 나와. 전부명령 되었다 막 변형시켜서 나온다고. 그래서 채권이 가압류되었어도 채무는 있으니까 을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약속 안 지키면서 매도인에게 토지 넘겨달라 그러면 넘겨줘야 돼. 네가 약속 지킬 때까지 못 주겠다 해줘야 돼. 이해했지? 그러니까는 그냥 채권 양도인도 동시항변권 있다 없다? 있다. 채무 인수인도 있어 없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을이 대금 지급 채무가 있는데 요걸 병이 또 안 왔대. 병이 또 안 왔어. 그러면 이 을은 소유권 채권은 갖고 있고 채무는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을이 토지 넘겨주시오 하면 대금 지급 채무자 요 사람도 만약에 갑이 이렇게 갑이 재산을 넘겨주지 을에게 넘겨주지 않고 채무를 인수한 병에게 매매대금 주시오 요구하면 병도 네가 을에게 토지 넘겨줄 때까지 나도 돈 못 주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알아들어. 채무 인수인도 쌍무계약의 채무자야 아니야. 채무를 인수한 사람이니까 동시항변권이 있어. 이렇게 기억해.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이행지체에 빠진 자, 수령지체에 빠진 자, 이행불능에 빠진 자 나오지? 그걸 이제 이 사람도 여기 봐. 갑이 을과 매매했는데 병과 이중매매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중매매 했어 이렇게. 그래서 병에게 이렇게 등기해줘 버리면 갑은 을과 약속을 지킬 수가 없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갑은 을에게 이행에 가능해? 이행불능에 빠졌어. 그럼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 갑의 채무는 존재해? 소멸해? 존재해 여전히. 갑은. 그렇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토지 넘겨주시오 할 수는 없지만 갑이 병에게 받은 돈을 내놓으시 할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 해주시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갑은 네가 대금 줄 때까지 나도 손해배상 못 해주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줄 것이요. 이행불능에 빠진 자 밑줄. 이행불능에 빠진 자에다 밑줄 것이고 손해배상 의무는 있다 이렇게 써야 돼. 이행불능에 빠진 자에다가. 이행불능에 빠진 자에다 가만히 있지 말고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손해배상 의무 있어 없어? 손해배상 의무로 변했다고. 우리 물권법에서 채권적 청구권은 이행불능시, 채권적 청구는 이행불능시 전보배상 청구권으로 변한다고 생각나? 또 안 나는가 보네. 물청은, 자 여봐, 물청은
불능 없다. 채청은 불능 있다. 그러니까 이 을은, 자 여러분들 그거 쓰지 말고 2장 넘겨봐. 그 뒤에 해제를 가는데 143페이지로 가. 어차피 오늘 할 일이니까 143페이지 양가로 4번에 이행불능 나오지? 그 이행불능에다가 메모해. 이행불능에다가 메모, 그 넘겨. 아주 폭 넘기라고. 밑줄 것이고 이중매매 이렇게 써. 이중매매. 이행불능 나오면 이중매매. 지금 요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갑과 병 이중매매해서 제2매수인으로 등기해줬어. 됐나? 그러면 갑의 채무는 소멸한 거야. 그전에 여전히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을은 내온다. 없이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 그게 1번 봐. 자, 1번. 자, 이거보다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 즉 갑이 지금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그러므로 갑은 이행불능에, 자, 갑은 을에게 등기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채무로 변했어, 안 변했어? 손해배상 의무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지금 이중매매에서 병에게 등기해 주는 순간 을에게 이행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을은 가만히 있어야 돼.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그러면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채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있는 거야. 여전히 채무자라고. 채무자. 그럼 채무자 갑은 을이 자기 채무 이행 없이 손해배상 해주셔 요구하면 알았네 하고 이행해야 돼. 거절해야 돼. 요 을이 맨손으로 와서 양채무가 시방 존재한다니까. 이행불능에 빠졌어도. 알아들었어? 이 을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자, 이거 본다. 2번 봐. 해제 없이 전보배상 청구, 배상 청구. 그 전보배상 청구에다 밑줄 그으셔. 전보배상 청구에다가 불능 당시 시가. 전보배상 청구는 불능 당시 시가. 배상 청구는 불능 당시 받은 돈 이렇게 써. 배상 청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행불능만 나오면 배상 청구에 생겼어. 그리고 이걸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취득쇼에서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자, 봐, 외워본다. 훅광. 그러면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시환인은 시효 완성자에게, 외워봐. 후불 때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거 생각나? 안 나면 또 더 들어. 그래서 잘 들어. 요것만 배워봐. 갑을 간에 매매했는데 갑이 이중 매매해서 등기해주면 갑은 등기해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해, 불가능해. 그렇다고 갑의 채무가 소멸한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을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요때 팔 때 가격이자 매매할 때는 을이 1억에 사기로 했는데 갑이 이렇게 팔아먹을 때 시가가 2억이야. 그러면 2억 내놓으쇼. 이게 전보배상 청구야. 팔아먹을 때 시가가. 근데 갑이 능력이 탁월해서 팔아먹을 때 10억 받았어. 그러면 이 을은 같이 교회 다녀. 자네가 10억 받았더니 내가 1억에 사기로 했는데 조금 반이라도 좀 주시오 해야 되겠어. 10억 몽땅 내놓으셔야 되겠어. 그게 무슨 청구권이야? 배상 청구권이야. 을은 선택할 수 있어. 해지하지 않고 받은 돈 내놓으쇼. 자, 이거 봐. 대상 청구권. 그럼 갑이 받은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럼 갑 받은 돈 통째로 줘야 돼. 반대 의무 이행 요구해야 돼. 지금 그래서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해지에서 나오면 잘 봐. 이행불능만 나오면 외워버려. 없이. 해제 후 대상 청구, 이행이익 청구, 아니면 해지 않고 대상 청구하거나 전보배상 청구 선택할 수 있어. 자, 시험 문제. 일방이 이행불능에 빠지면 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을 해제해야 돼. 해제하지 않아도 돼. 이거 끝나고 바로 해제할 거니까 같이 연결이 돼 있어. 그러므로 자,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항변권 있다고 없다고? 있어. 그래서 이제 외워본다. 이행지체. 이행지체나 수령지체는 채무불이행이야. 여전히. 그러니까 이행지체나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 있어 없어? 그냥 채무불이행에 빠진 자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넘겨. 그래서 137페이지 펴서 어쨌든 간에 이행불능이라는 말이 나오면 물청은 이행불능이라는 문제 안 생기지만 세청은 이행불능 문제 생기고, 이행불능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어야 돼. 다른 수단은 써야 돼. 그래, 그러면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채무는 있지. 그럼 상대방이 맨입으로 와서 대상 청구를 행사하면 줘야 돼, 거절해야 돼. 이 사람도 네가 네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나도 채무 이행 못하겠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행불능 어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항변권 있어 없어? 그냥 있다고 해야 되는 거야. 이행불능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외워본다. 지체불능자도 항변권이 있다. 됐지? 자, 정리해. 채권양, 자, 외워본다. 상속인, 채권양도인. 그러니까 채권양도인도 항변권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자, 208페이지 문제지. 208페이지에 26번에 1번 본다. 그러니까 26번에 1번 보면 여기 봐. 이제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싹 읽어봐도 몰라. 근데 공부가 된 사람은 배웠던 내용을 그중에서 키워드를 잡아내야 돼. 자, 읽어봤더니 동생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이게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동생 관계 따져야 돼. 이행불능을 따져야 돼. 결론 봐. 결론. 동생 관계에 있다. 맞아 틀려.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이거 이행불능 나오면 동생 관계 있다. 이렇게. 눈에 보여 안 보여? 27번의 기억번. 27번의 기억번.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서 생긴 손해배상 채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볼 것도 없어. 이행불능 나오면 동생 관계 있다. 이렇게. 이해 갔나? 니은번 봐. 27번의 니은번. 자,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자, 몇 줄 것이봐. 선이행 의무로 약정. 선이행 의무로 약정. 그런데 각 의무의 이행기가 모두 지났지. 그러니까 이 말은 선이행하기로 했는데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동생 관계 있다. 이렇게 봐야 돼. 선이행하기로 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도래했다고 이렇게. 그럼 동생 관계요 아니요? 그래서 머릿속에, 자, 여기 봐. 동생 관계에 있는 자가 나오면 머릿속에 외워놔. 자, 외워봐. 지체불능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것 없어. 채무자야 시방. 이 사람들은 채무자라고. 채무자를 지금 말로만 표현해놨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매도인 매수인 둘 중에 하나를 가리켜. 이 사람들은 매도인 매수인 둘 중에 하나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이해가 가셨나? 무슨 얘기인지 하나만 설명해 볼게. 갑이 을과 이렇게 삼성부동산을 만나기로 했어. 만나기로. 근데 매도인은 안 나왔지. 매수인은 나왔어. 대금 들고. 그럼 매도인은 이행지체에 빠졌지. 근데 그 후에 을이 삼성부동산 나타난 을이 나중에 빈손으로 와서 매도인아, 너 삼성부동산 안 나타났지? 그렇지. 빨리 토지 서류 넘겨줘. 근데 을이 맨손으로 온 거야. 그러면 갑은 이행지체에 빠진 자 아니냐. 지금 갑은 이행지체에 빠진 자잖아. 지금 채무자라고. 그래서 매수인이 빈손으로 와서 등기 서류 주시오 그러면 등기 이행해 줘야 돼. 거절해야 돼. 그냥 이행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 있다는 거 여전히 그냥 이해해버리면 돼. 외워봐. 이행지체에 빠진 자. 아까 동생 항변권은, 거절은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요구한 거야. 맨입으로 왔을 때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입으로 와서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나. 쉬운 것을 너무 어려운 표정 짓지 말어. 빨리 진도 나가서 문제를 빨리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 나오면 빨리 이행지체나 수령지체나 이행불능이나 선이행이 불안한 자, 상속인, 채무인수인, 채권양도인은 따지고 보면 매도인, 매수인 둘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항변권.
언제 몇 입으로 와서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